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제가 이제 올해 사슬 매니아 이 사업을 하면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이제 합니다. 네. 그런데 앞에 건물에 1층 들어가는 입구에 책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책을 한 10권 정도 갖고 왔어요. 너무 웃기죠? 10권 정도 갖고 왔는데 그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예전에 읽었었는데 이거를 딱 폈는데 거기에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예,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예,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세상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신뢰, 사랑, 풍요, 교육, 평화의 힘을 모아라. 세상은 모두가 잘 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자원이 부족해지면 어쩌나 하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다.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으로 무한한 공급원을 활용하여 소원을 실현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축복하며 불화와 부정이 해소되고 가장 고차원적인 주파수인 사랑과 조화를 이루게 되리라.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면 그것을 더 끌어당기게 된다. 그 대상에 강력한 감정을 품고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뭔가를 바꾸려면 내면으로 들어가 생각과 감정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하라. 모든 것은 에너지다. 당신이 이를 이해하도록 조금만 도와주겠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입니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힘을 얻는 진정한 비결은 힘을 의식하는 것이다. 돈은 쉽게 시시때때로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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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이거 완전히 새 책이에요. 일단 돈의 속성부터 읽겠습니다. 예쁜 쓰레기, 우리 김승호 회장님께서 쓰신 돈의 속성. 네. 돈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가감히 수정하다. 예쁜 쓰레기. 올해 2020년 봄에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와 세계 여행을 떠났다. 프라이빗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컨시어지어가 몇 명씩이나 따라붙고 의사와 요리사까지 대동하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행 패키지 상품이었다. 총 9개국을 돌면서 최고급 호텔에서 최고급 요리와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 공항에서조차 특별 게이트와 비밀 라운지를 통해 입국과 출국이 이루어졌다. 함께한 사람들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남미에서 온 기업인들, 투자자들, 법률회사 대표, 멕시코 목축업자, 카레에서 음악 산업을 하는 청년 등이었다. 두 사람의 여행 경비가 한국 평균 아파트 한 채 값이니 이 여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들 상당한 자산가라는 뜻이었다. 돈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다. 감사합니다. 현정이도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들이 쇼핑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박물관을 좋아하고 걷기를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기를 좋아했다. 이들은 특히 쇼핑센터를 가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런저런 기념품을 사는 일도 없었다. 이제 막 부자가 되거나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다. 확실히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는 그때그때의 경험을 즐기고 동료들과 함께 어울리고 로컬 행사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을 좋아했다. 나 역시 모로코 마라케시 마조럴 정원 안에서 모로코 전통 신발 바부시와 타조 가죽으로 만든 파란 카드 지갑을 산 게 전부다. 대놓고 발꿈치를 접어 신는 바부쉬를 하나 갖고 싶었고 더 얇은 카드 지갑이 필요했던 것뿐이었다. 아내 역시 부다페스트에서 직각 모양의 화병 하나를 사온 게 전부였다.
한 달 가까이 수많은 나라를 돌면서 이런저런 추억을 되살릴 만한 물건이 여럿 있었지만 10여 년 전부터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예쁜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장 예쁘고 갖고 싶은 물건이 많지만 막상 집에 가지고 오면 놓을 곳도 마땅치 않고 나중에 버리기도 아까운 예쁜 쓰레기로 변해 있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이런 물건들은 꺼내 놓아도 번잡하고 서랍에 처박혀 있어도 귀찮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내는 집을 꾸밀 때도 가장 간결하고 적절한 정도로 장식품과 가구를 배치한다. 공간에 여백이 있고 일정한 컨셉을 갖춘 매장처럼 집 안도 그렇게 꾸미다 보니 무엇을 사면 바로 그것이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이젠 있는 것도 치워버리는 상황이니 새로 무언가를 사온다는 것이 오히려 불편해졌다.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예쁜 물건이 보이면 한번 집어보고 이것이 예쁜 쓰레기 후보인지 아닌지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러시아의 마트료시카도, 하노이에서 본 밀짚 모자도, 일본 기모노도, 몰디브 해변을 담은 스노볼도, 탄자니아에서 본 팅카팅카도 집에 오자마자 예쁜 쓰레기가 될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도 데려오지 않았다. 경험과 추억과 사진으로 집안을 채우기도 벅차다. 여행 중에 찍어온 사진 파일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1년은 걸리지 않는가. 부자가 되어 돈을 거느리고 살게 되면 저절로 명품이나 물건이 필요 없어진다. 구찌 마크가 촘촘한 가방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어진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자랑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바뀐다. 그때는 오히려 로고가 안 보이는 좋은 제품을 차게 되고 오메가나 롤렉스 시계가 아니라 $200짜리 몬데인 시계를 차고 다녀도 멋있어 보인다. 아무리 예뻐도 결국 쓰레기다. 쓰레기는 버리거나 치워야 한다. 돈을 주고 쓰레기의 예쁨에 현혹될 이유가 없다. 차라리 그런 돈으로 가장 좋은 의자와 가장 비싼 베개를 사고 가장 좋은 침대와 이불을 사고 수제화를 신는 것이 낫다.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것들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네. 경제에 대한 해석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정치적 신념 때문에 경제를 해석하는데 편견을 갖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신문사가 경제 기사 속에 어떤 의도나 목적성을 숨겨놓은 일이 많다. 그런 기사를 액면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경제 기사는 부정적 보도가 관행이다.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는다. 길을 걷다가 나무에 꽃 피었네 라는 소리보다 차 조심 하는 소리에 더 주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국 경제 기사도 신문사 논조와 상관없이 60%가 부정적 기사이고 한국은 80% 이상의 부정적 기사다. 부정성에 기반을 둔 뉴스가 언론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니 부정적 기사의 비율이 높은 것도 이해된다. 잘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못한 것은 야단치고 혼을 내는 것이 언론의 주요 순기능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신문사에게 호의적인 해석이다. 신문사의 문제 중 하나는 경제 기사를 왜곡해 정치 기사로 만드는 경우다. 같은 상황을 놓고도 비참한 자영업 1600곳 폐업이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 역대 최저 10.98%라고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신문사 논조에 따라 경제 실패 프레임을 씌우거나 반대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끊임없이 한국의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외신 기사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기사를 내는 일처럼 말이다. 오히려 당시 국내 언론은 경제위기감 조장 말자, 경제 비관할 것 없다 라는 사설을 쓰기도 했다. 이런 기사들은 모두 경제 기사가 아니라 정치 기사다. 그렇기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있으면 경제를 해석할 능력이 사라진다. 실물 경제 판단에 오판이 생기면 자칫 투자의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간이 타인에게 가장 큰 혐오를 느끼는 상황 중 하나가 나와 정치색이 다를 때다. 오히려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는 문제가 없다. 학력이나 재산 규모 차이도 친구가 되고 같이 어울리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페이스북에서 종교가 다르다고 친구를
끊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허나 정치 성향은 다르면 대놓고 삭제하는 경우는 많이 봤다. 정치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끼리는 살인을 불사할 정도로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다. 역사를 보면 실제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세계 역사에서 종교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이면에는 종교를 빙자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들어 있다. 결국 가장 깊은 감정 차이는 정치에서부터 온다. 따라서 한쪽 편을 온전히 지지하는 강성 정치 성향을 가지면 신문이나 언론 중에서도 자신의 성향에 맞는 기사만 보게 된다. 따라서 생각도 판단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사실 정치 성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경제 기사를 대할 때는 사실 판단을 위해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를 꼭 참고해야 한다는 점까지 인지하라는 말이다. 편향성을 띤 제목이나 논조에 대해선 언제나 의심하고 있어야 한다. 투자나 사업은 한번 방향을 잃으면 경쟁에서 밀려나거나 심지어 망할 수도 있다. 집값이 폭락하고 공황으로 현금이 말라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값 상승 시대가 온다. 같은 터무니없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니 말이다. 구매를 부추기는 신문 기사를 사실대로 받아들이면 폐가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한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개인 경제 정책은 독자적으로 분리해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좋은 부채, 나쁜 부채. 세상의 권위에 항상 의심을 품어라. 좋은 돈이 찾아오게 하는 7가지 비법.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2가지 방법. 감독, 자산 배분이 중요한가? 선수, 포지션이 중요한가? 은행에서 흥정을 한다고요? 떨어지는 칼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재무제표에 능통한 회계사는 투자를 정말 잘할까? 김승호의 투자 원칙과 기준. 자식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 만약 삼성전자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국제적 수준의 행동 에티켓과 세계화 과정. 당신의 출구 전략은 무엇인가?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부동산과 금융을 만난다. 똑똑한 사람들이 오히려 음모에 빠진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투자의 승자 자격을 갖췄는지 알 수 있는 11가지 질문. 두량 종남 복팔분. 부의 속성. 마중물과 종잣돈 1억 만들기의 5가지 규칙. 동네의 우물이 사라지고 아직 수도 시설이 좋지 않던 시절에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곤 했다. 땅 및 수맥에 파이프를 박아 펌프를 달아 놓았다. 이 펌프에 물을 한두 바가지 넣고 힘차게 위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지하에 있는 물이 따라 올라온다. 물 펌프 구조를 보면 물을 끌어올리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부분이 고무막으로 막혀져 있다. 물을 끌어올릴 때 고무막이 구멍을 막아 끌어올린 물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간단한 원리다.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른다. 마중하러 간다는 의미다. 영어로는 cur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 curling water, curling water, calling water, calling water, calling water. 물을 부르는 물이라는 의미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다. 그래서 펌프 옆에는 항상 마중물용 물통이 하나씩 있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되는 돈을 모아야 한다. 이 마중물이 종잣돈이다. 종잣돈이란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살 돈을 말한다. 적정한 투자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돈이다. 이제 청년들이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 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마중물과 종잣돈 1억 원 만들기에 5가지 규칙이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먹는다.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통장을 용도에 맞게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1000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말 현정이 오지급 되고 싶어. 정말 오지급 되고 싶어. 오지급 되고 싶어. 정말? 정말이야? 정말. 정말.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한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꼬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나는 이면정은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끈다.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닫히고 행동이 통제된다. 반대로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행동이 실현된다.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이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란다. 이것이 시작이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 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는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이면 되니 화장실 변기 맞은편도 좋고 식탁 위도 좋다.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다. 욕망이 강렬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는다. 누가 봐도 상관없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루어진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다. 조롱을 미리 받아보는 연습도 필요하다. 부를 만들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롱은 수시로 받기 때문이다. 이런 조롱이나 비난은 부가 범접할 수 없는 경지로 올라서면 그때야 좀 줄어들 테니 무시하고 여기저기 붙여 놓아라. 두 번째, 제한이 끝났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제안이 다음 세 번째 제안에 비해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 행동을 취하는 일보다 힘들기 때문이다.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능력이나 기회 혹은 종잣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가 되겠다는 실체적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제안은 이행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 가위를 가져서 신용카드를 잘라버리라.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선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이다. 신용카드가 내 목을 조르고 번번이 회방을 놓는다. 그러니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라.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한다. 동전이 딸랑거리는 것도 불편하고 체크카드를 쓰려니 잔고가 없을 수 있다. 걱정 마라. 조금만 고생하면 복리가 와서 도와줄 것이니 참고 견뎌야 한다. 한두 달을 정말 거지처럼 살아도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한다. 네 번째는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이다. 통장 하나에서 공과금이나 생활비 등 모두 넣지 말고 통장을 추가로 서너 개 더 만들어 하나는 정기적인 생활비만 지출하는 통장을 만들어라. 이 통장에는 월세, 전화비,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만 쪼개서 넣어 놓는다.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등 여유자금으로 책정한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월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든다. 이렇게 개인 예산에 맞춰 각각 통장을 만든다. 만약 이것이 귀찮고 불편하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다 편지 봉투에 일일이 나눠 담으면 된다.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나 기업을 운영하면 예산 편성을 한다. 한 해 수입과 지출을 예측하고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예산을 책정할지 구분해서 나눠 놓는다.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개인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다. 기초생활비, 저축, 문화활동, 교육 등의 주요 항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되는 대로 쓰고 남는 대로 저축하면 기업도 국가도 몇 년 안에 망한다. 국가나 회사는 부서별로 예산 사용권이 따로 있어 서로 건드릴 수 없지만 개인은 사용 범위를 넘나들므로 이렇게라도 구분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이다. 1억 원은 큰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된다. 두 번째 1000만 원은 첫 1000만 원을 만들기보다 쉬워진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한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다. 전부다. 시작이자 전부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강연에서 하면 이런 질문을 하는 젊은이들이 꼭 있다. 너무 돈만 강조하시는 거 아닙니까? 삶에서 돈이 중요한 건 알겠지만 그렇게 돈을 모은다는 건 돈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이다. 나는 돈의 중요성과 부자의 길을 이야기할 뿐인데 저축과 투자 혹은 절약에 대해 건드리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질문을 하는 청년이 위선적이라고 생각한다. 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조차 경멸하면 부자가 될 첫 문을 닫는 것이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 돈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돈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돈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돈 때문에 부모를 돕지 못하고 돈 때문에 늙어서 일을 찾아야 하고 빚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야말로 돈의 노예 상태다. 그렇지 않은가?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다. 노년층 자살은 세계 1위고 자살 이유의 3분의 1은 경제적 이유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고 투자를 하란 말이 행복하게 살지 말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이다. 젊어서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온다. 이제 다들 가위를 들고 책상으로 가기 바란다. 아직 제가 때가 안 됐는데 아직. 네. 일단은 이제 오늘 지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은 6월 16일이에요. 일요일. 이제 좋은 부채, 나쁜 부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